진짜 다들 건강한 공부에게 자, 수학적 비나법. 자,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걸 공부하고, 두 번째는 수학적 비납법 공부한다. 오늘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프린트 없어? 자, 이 수열의 비납적 정의는 이름이 조금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자,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냐면 수열을 이웃하는 부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인접하는 부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수열을 표현해주는 방법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특별히 인접하는 부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인접하는 부항 사이의 관계식인 점화식을 통해서 수열을 표현해주는 방법. 그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 거야. 자, 먼저 등차수열부터. 자,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점화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등차수열의 정의가 이웃하는 부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이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웃하는 부항 사이의 차가 일정한 수열, 등차가 D인 등차수열. 그렇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두 번째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이렇게 표현해도 이웃하는 부항 사이의 차가 일정하다는 의미를 갖지. 등차수열이지. 그치?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세 개의 항이 등차수열을 이루어, 그럼 얘가 무슨 항이야? 등차 중항이지. 그지? 그러면 자, an 더하기 a의 n 플러스 2가 뭐랑 같아? 중항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과 같지. 그래서 그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알겠지? 등차수열을 대표하는 점화식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등차수열의 정의를 이용한 점화식, 그리고 등차 중항을 이용한 점화식.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비수열. 어떻게? 요거 프린트 하나 가져가자. 밑에 있는 거. 자, 등비수열의 정의는 이웃하는 부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지. 그러면 정화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웃하는 부항 사이의 비율이 R로 일정하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 혹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지. 이웃하는 부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수열, 등비수열. 혹은 등비수열도 등비 중항을 이용해서 점화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만약에 이 세 개의 항이 등비수열을 이루면 이 an 플러스 1이 등비 중항이지. 그럼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등비 중항의 제곱이라고 하겠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겠지. 이거 역시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중에 하나다.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의 정의를 이용해서 점화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수열의 비납적 정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그냥 수열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다.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화식을 이용해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그게 바로 수열의 비납적 정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우리 사실 우리 문제 풀려도 많이 봤지. 다 우리가 공부한 표현들이야 사실.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 나열해서 수열을 표현할 수 있지. 두 번째, 자, 일반항을 이용해서도 수열을 표현해 줄 수가 있지. 세 번째, 방금 배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도 수열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수열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알겠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을 내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첫 번째, 자, 나열해서 등차 수열을 표현해 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렇지? 자, 일반항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귀납적 정의로 표현해 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 되는가? 그치? 자, 문제 풀어볼게. 자, 1번 볼까? 자, 어떤 수열이 이렇게 귀납적 정의로 표현되어 있지. 자, 요 점화식이 의미하는 수열 AN 어떤 수열일까? 항번호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2씩 더해지는 수열이지. 무슨 수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수열 AN은 첫 장이 3이면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10번째 항구하라고 했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해주면 돼? 9개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3 더하기 18 21. 그치? 그래서 등차수열 문제가 다시 몇 개 나올 거야. 자, 6번 볼까? 6번. 자, 6번 이거 점화식 볼래? 이거 무슨 수열? 등차수열인 거 이해돼? 등차수열이지. 등차수열을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점화식으로 나타낸 거지. 자, 근데 등차수열이잖아. 6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떼주면 공차 몇 개 나와? 5개 나오지. 자, OD가 얼마다? 23에서 3을 빼서 20이지. 공차가 얼마? 4.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이지. 6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주면 항번호 5개 차이 되니까 뺀값이 OD 나오지. OD가 20이네. 공차가 4. 공차가 4인 등차수열. 자, 일반항 구해볼까? 자, 일단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하지. 첫 번째 항이 3 나오려면 1 빼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기억 네 번째 항 구해볼까? 자, n자리에 4 대입해주면 15 나오네. 기억 맞다. 자, 니은 봐봐. 자, 얘는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겠지. 자, 얘는 K자리 2 넣어주면 첫 번째 항 나오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1번째 항까지 하겠지.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하겠지. 빼주면 몇 번째 항 나와? n번째 항 나오네. 그럼 얼마나 같겠어? 4n-1과 같겠지. 그럼 니은 맞다. 예? 자, 디귿
자, 요 수열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을 구하래. 그럼 요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n의 최소값 구해주면 되지. 자, a는 4n-1이니까 요 n에 관한 1차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네. 자, 4n이 100일보다 크다. 그럼 n이 25점 얼마보다 크다. n의 최소값 얼마? 26. 26번째 항부터 100보다 커진다.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26번째 항. 오케이? 그지? 그냥 등차수열 문제지. 자, 그 다음에 7번의 별표 좀 쳐볼까? 7번. 별표 한 3개. 자, 첫 번째 항이 1인 수열 AN이 있어. 자, 가번 조건 볼래? 자, 요 점화식을 의미하는 수열 무슨 수열? 요 점화식이 나타내는 수열? 무슨 수열? 항 번호 하나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30 더해지지. 등차수열. 자, 근데 이 등차수열 규칙성은 몇 번째 항까지 적용할 수 있어? 6번째 항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는 등차수열이란 말이야. 이해된다? 자, 첫째 항이 1이었지.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야? 4. 세 번째 항은 얼마? 7. 네 번째 항은 얼마? 10. 다섯 번째 항은 13. 여섯 번째 항은 16이지. 오케이? 자, 나번 조건 볼래? 자, n 플러스 6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의 크기가 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가 6인 수열이란 말이지. 주기가 6인 수열. 즉, 요 6개의 항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말이네. 맞지? 자, 지금 50번째 항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50을 6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얼마? 2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이랑 크기가 같겠네. 네, 답이 4다. 자, 일단 요 점화식이 나타내는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수열. 해석해보면 항 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일정하게 30 더해지나 공차가 3인 등차수열. 근데 몇 번째 항까지만 등차수열이래? 6번째 항까지만.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는 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의 규칙성을 따라간다. 나번 조건 보면 자, n 플러스 6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의 크기가 같다고 했지? 아, 그럼 수열 AN은 몇 주기다? 6주기다. 그 말은 즉, 요 6개의 항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요거 풀어봐. 자, 시그마 AK K는 1부터 30 내고 구해보시게.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 주기성을 가지는 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 어떻게 넣는다고? 주기로 묶어서 넣는다고 했지. 자, 요 30개의 항 안에는 이 6주기가 몇 개 들어가? 5개 들어가, 그렇지? 자, 근데 그 주기 안에 들어있는 항들의 총합이 얼마 나와? 더해주면? 이거 더할 때도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로 가면 되지. 중항이 얼마? 2분의 17. 항의 개수 몇 개? 6.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지금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오케이? 자, 7번 중요하다. 7번. 독해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그리고 이런 표현 공부해야겠지. 이런 표현. 수열에서 주기를 나타내는 표현. 그지? 이거 다 이해되는가? 자, 그 다음에 8번에도 별표. 이거 다 적었나? 찍어도 되나? 표현 적었어? 오케이. 자, 8번 봐봐. 네, 봐봐. 얘가
AN분의 1이고 얘가 AN 플러스 1분의 1이지. 얘가 N번장이면 얘는 몇 번장인 거야? N 플러스 1번장인 거지. 이해돼? 내가 얘를 BN으로 치환해주면 얘는 수열 BN의 몇 번장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1번장이 되는 거지. 된가? 자, 그럼 봐봐.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4분의 1이지. 자, 그럼 요 점화식이 나타내는 수열 BN의 정체는? 수열 BN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4분의 1로 일정하지. 공차가 4분의 1이 등차수열. 일반항 구해볼게. 자, B1 더하기 N-1의 공차. 자, B1이 얼마지? A1의 역수니까 5지. 이해된가? 이게 수열 Bn의 일반항. 여기까지 되지? 자, 문제에서 수열 AN의 31번장을 구하래. 자, 수열 AN의 31번장을 구하기 위해서 수열 Bn의 31번장을 구해볼게. 자, 31번장은 이렇게 되지. 5 플러스 30 곱하기 4분의 1. 요 수열 Bn의 31번장은 수열 AN의 31번장이 역수랑 같지. 그러면 수열 AN의 31번장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지? 된가? 얘가 n번장이면 얘는 n 플러스 1번장이 되지. 왜? 여기 n자리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얘가 나오니까.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수열 bn으로 치환해버리면 얘는 수열 bn의 n 플러스 1번장이 되니까 b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bn 플러스 1 마이너스 bn이 4분의 1이지. 자, 요 점화식이 나타내는 수열 bn의 정체. 인접하는 두 항의 차가 4분의 1로 일정하니까 공차가 4분의 1이 등차수야. 알겠지? 수열 Bn의 일반항 구할 수 있고 수열 Bn의 31번장 나오지. 그걸 이용하면 수열 AN의 31번장도 구할 수 있지. 알겠지? 치환하는 거 잘해야 된다. 치환이 필수는 아닌데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 웬만하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온다. 일단 처음에는 하는 게 좋다. 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수열 AN의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지. 이런 걸 조화수열이라고 하거든. 조화수열. 그냥 이름만 알아보시게.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조화수열이라고 하는데 또 학교 선생님이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만 보시게. 그 다음 자, 13번. 자, 먼저 요식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좌변은 로그 2에 a의 n 플러스 1. 자, 우변은 자, 1은 로그 2의 2지.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an이니까 로그 2의 2의 2n이지. 아, 그러면 자, an 플러스 1이 뭐랑 같아? 2 곱하기 an이랑 같지. 자, 요 점화식이 나타내는 수열 AN의 정체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네. 봐봐. 항 고도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일정하게 2씩 곱해지는 수열이잖아.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지. 여기까지 되지? 자, 지금 수열 AN의 첫 번장부터 8번장까지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 등비수열의 각 항들을 곱하라고 했네. 그럼 뭐 써야 돼?
등비 중앙. 자, 등비 중앙이 이렇게 되지. A1 곱하기 A8의 루트. 곱하려는 항이 수 몇 개? 8개. 이게 답이네. 자, 등비 중앙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놓여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해주면 등비 중앙의 제곱이 나오지. 그러면 등비 중앙에 대해서 대칭인 위치에 놓여 있는 두 개의 항을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그게 바로 등비 중앙이지. 오케이? 등비 중앙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기하 평균, 곱하기 평균. 자, 근데 지금 곱하려는 항의 개수가 총 몇 개? 8개씩. 8제곱. 이제 등비 수열 때 했던 거다, 그지?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 가상의 등비 중앙 4.5번자 그래서 8제곱 이렇게 가야 된다. 4.5번장은 어떻게 돼? 자, 첫 번째 항보다 항번호가 몇 개 커? 3.5개 크지? 공비를 몇 개 곱해주면 돼? 3.5개 곱해주면 돼. 이렇게 구해줘. 정리하시. 등비수열 복습 이렇게 계속 등비수열 뭐 등차수열 나올 때마다 복습하는 거야. 그래 안 까먹지. 여구지에서는 등비 중앙을 복습하는 거다. 등비 중앙. 기하 평균. 이제 아직 중요한 거 시작 안 했거든.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자, 16번만 풀어볼까? 16번을 풀고 또 이어서 개념 설명을 할게. 자, 먼저 16번에 이 점화식 봐봐. 자, 수열 A는 어떤 수열? 어떤 수열이야? 현지 어떤 수열? 등비 수열.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그 등비 수열을 점화식으로 나타낸 거지. 자, 등비 수열이야. 자, 이거 한번 볼래? 항번호 몇 개 차이나? 이 항번호 몇 개 차이나? 6개. 값이 얼마? 아래 6제곱. 했지? 항번호 6개 차이 나지? 아래 6제곱. 항번호 6개 차이 나지? 아래 6제곱. 그럼 아래 6제곱을 3개 넣은 거네. 자, 그 값이 18이네. 자, 그럼 아래 6제곱이 얼마? 6 나오지. 그치? 자, 항번호 몇 개 차이 나? 12개. 얼마? 아래 12제곱. 자, 아래 12제곱 구하래. 아래 6제곱의 제곱이지. 6의 제곱 36이다. 이거 왜 줬을까? 첫 번째야. 일반항 중독자들 위해서 준 거야. 일반항 중독자들을 위해서 배려해 준 거야. 필요 없다. 첫 번째. 오케이? 등비수열 볼 때마다 일반항에 대입해서 풀린 친구들을 위해서 준 거야. 문제 풀 땐 전혀 쓸데기 없다. 알겠지?